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박순자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박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빨랐고 정성스러웠죠. 낮은 불에서 서서히 우러나오는 백숙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박순자는 남편 이강훈이 좋아하는 약재들을 하나하나 넣으며 정성을 다했어요. 여보, 난 먼저 나가볼게.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강훈의 목소리에 박순자는 급히 손을 닦았습니다. 병원장 취임 20년을 맞이한 이강훈은 오늘도 어김없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백발이 거의 없는 70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당한 체격의 이강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양식 끓여놨으니까 점심때 들고 갈게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박순자의 말에 이강훈은 대꾸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순자의 가슴을 무겁게 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대화가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분명 좋아할 거예요. 박순자는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낡은 찬압에 정성스럽게 백숙과 들깨 수제비를 담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죠. 쇼핑은 언제나 박순자에게 사치였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박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부정한 등. 하지만 박순자의 눈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죠. 그 눈에는 이강훈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하던 스물셋 청년의 열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순자는 작은 화장품 파우치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어요. 딸 결혼식 때 산 것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모양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찬압을 들고 집을 나섰죠. 버스에서 내린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 앞에 서니 갑자기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죠.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박순자를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어디 찾아오셨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박순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박순자는 찬압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이강훈 원장님께 점심 가져왔는데요. 여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박순자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순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혹시 원장님 어머니세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20번도 넘게 들었던 질문이었죠. 아니에요. 원장님 아내입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로비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강훈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강훈의 모습은 위험 있고 당당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박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찬압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어요. 여보, 보양식 가져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20년 전 오늘 병원장 되셨죠? 이강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는 이강훈 옆에 서 있는 우아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브랜드백을 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이었죠. 오해란? 박순자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해란. 이강훈의 첫사랑이자 40년 전 이강훈을 버리고 유학을 떠났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박순자는 오해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숨이 멎는 듯했죠. 오해란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이강훈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강훈 씨, 이분이 부인이신가요? 처음 뵙겠네요. 이강훈은 당황한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입니다. 오해라는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부인이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남편 얼굴 생각해서 옷부터 사입으세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오해란의 말은 채찍처럼 박순자의 자존심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란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어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이런 대형병원 원장님 부인이 시장 아줌마처럼 다니면 원장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병원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니 기본적인 품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모든 상황에서 박순자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강훈의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박순자는 이강훈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박순자의 애원 어린 목소리에 이강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박순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순자 씨, 이러지 말고 집에 가요.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다신 병원에 찾아오지 말아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박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이강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찬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박순자를 덮쳤습니다. 박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찬압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담긴 그릇이었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모으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박순자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민준이었어요. 이강훈과 박순자의 아들이자 같은 병원의 외과 의사인 이민준은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강훈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민준아,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오해란이 끼어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내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저렇게 촌스럽게 굴지?
원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라면 기본적인 품위는 갖춰야지. 이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사장님, 제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대 다닐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며 뒷바라지 하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고 옷이 소박한 것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민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놀란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병원장의 아내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이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민준아, 그만하자. 엄마 이제 집에 갈게. 이민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이강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해라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죠. 강훈 씨, 그런 부인과 계속 사실 건가요? 당신 같은 분은 더 나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데. 이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민준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온 박순자는 눈물조차 참는 법을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엄마는 너희 아버지 외에는 아는 세상이 없어. 이제 와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니? 이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고 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버지도 그걸 잊은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박순자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강훈의 의대 졸업식, 민준의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딸 민지의 결혼식. 모든 사진 속에서 박순자는 항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배경처럼요. 엄마,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곧 돌아올 테니까 좀 쉬세요. 이민준이 나가고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23,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그녀가 대학병원 인턴이던 이강훈을 만났던 그날부터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이강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밤늦게 돌아온 이강훈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오늘 있었던 일, 미안해요. 이강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감에서 나온 말 같았죠. 괜찮아요. 저도 분별 없이 행동했어요. 박순자의 담담한 대답에 이강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박순자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혜란 씨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왔어요. 병원에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 관계가 좀 미묘해서 그런지 민감하게 구는 것 같아요. 박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이강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술 취했을 때 몇 번이나 그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집안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그 사람이 오해란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강훈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박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요. 이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옛날 얘기를 꺼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요? 나는 당신과 살았고 가정도 꾸렸잖아요. 살았을 뿐이지 사랑하진 않았죠. 박순자의 말에 이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그저 당신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은 것이 너무 아팠을 뿐이에요. 이강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내 입장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혜란 씨는 우리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그녀의 후원 없이는 병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강훈에게 자신은 병원의 재정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이튿날 박순자는 일찍 일어나 이강훈이 출근한 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이강훈이 돌아왔을 때 박순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찾아왔었어요. 박순자가 말했어요. 이강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로?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대요. 이강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직접 병원에서 얘기하면 될 텐데. 오해란 이사장님과 관련된 일이래요. 이강훈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해란 이사장님이 병원 재단에 후원하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이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민준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이사회 회의에서 직접 들었대요. 오해란 이사장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나와의 이혼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거예요. 이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혜란이 그럴 리가 없어요. 박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강훈은 서둘러 전화를 꺼내 오해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끄는 이강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박순자가 물었어요. 이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녀의 지방과 재력으로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강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시간을 좀 달라요. 내가 잘 해결해 볼게요. 박순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해결할 것 없어요. 이미 당신 마음은 정해진 것 같네요. 이강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 없어요. 결정하지 않은 것이 곧 결정이에요. 당신이 망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에요.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강훈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나가요. 당신이 결정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요. 40년은 충분히 기다렸으니까요. 이강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진정해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박순자는 이강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나는 언제나 부담이었잖아요. 가난하고 세련되지 못한 당신 체면 깎아내리는 존재로. 이강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박순자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언제나 박순자의 소박한 모습과 거친 손, 그리고 교양 없는 말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상류층 세계에 속하게 되면서 박순자는 점점 그의 삶에서 숨겨야 할 존재가 되어갔어요. 민준이에게 연락해요. 당분간 민준이네 집에서 지낼 거예요. 박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이강훈은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오해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집에서 지내게 된 박순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맞벌이 부부인 민준과 며느리는 낮에는 집을 비웠고 손자와 손녀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박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얼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차츰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박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병원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던 박순자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병원에서 가져온 건데 환자식 새로 개발 중이래요. 저녁에 돌아온 민준이 건네준 죽을 맛본 박순자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니?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 보이는데?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특히 암 환자들은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박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자신만의 건강죽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며 익힌 식재료에 대한 지식과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경험이 빛을 발했죠. 일주일 후 박순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죽 3종류를 완성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환자분들께 한번 맛보게 해줄 수 있니? 민준은 어머니가 만든 죽을 맛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영양도 풍부하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박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래 산 것도 재주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민준의 도움으로 박순자의 건강죽은 병원의 몇몇 환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환자들이 박순자의 죽은 기꺼이 먹을 수 있다며 극찬했죠. 엄마, 이건 정말 대단해요. 병원 영양사들도 엄마 레시피가 궁금하대요. 박순자는 그제야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아, 내가 이걸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만든 건강죽을 병원 환자들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요. 그렇게 순자의 건강죽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소개로 몇몇 환자들에게만 배달되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급증했어요. 박순자는 작은 주방을 임대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마케팅을 도왔고 손자와 손녀는 주말에 배달을 도왔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박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순자님의 죽 덕분에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순자님 죽 먹고 기운을 차리셨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런 말들이 박순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보상이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박순자는 자신을 가꾸는데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쇼핑도 하며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구부정하게 서 있지 않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한편 이강훈은 박순자가 떠난 후 오해란과 가까워졌습니다. 오해란은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이강훈의 권한을 강화해 주었고 그를 언론에 자주 노출시켜 유명세를 타게 했어요. 하지만 이강훈은 점점 오해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병원 재정 지원을 빌미로 이강훈을 압박했죠. 강훈 씨, 이제 박순자 씨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하려면 당신의 이혼이 필요해요. 오해란의 말에 이강훈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박순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박순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괜찮아. 그러나 그날 밤 박순자는 혼자 방에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것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박순자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일에 몰두했어요. 그것이 박순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마침내 대형 병원들과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순자의 건강죽은 이제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제공되었죠.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박순자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박순자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명 병원장 아내, 살인자의 딸로 밝혀져 환자식 공급 중단 요구 쇄도.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오해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순자 씨는 40년 전 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강훈 원장과 결혼했고 이제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해란이 말하는 사건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자회견장에 이강훈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오해란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훈 원장님, 아내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이강훈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순자 씨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리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이었어요. 뉴스가 보도된 직후 병원들은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개인 고객들도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엄마, 이건 분명 오해란이 꾸민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니 말도 안 돼요. 민준이 격분해서 말했어요. 박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셨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민주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볼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박순자의 아버지는 정말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란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하려다 일어난 사고였어요. 오해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자살을 시도했고 이를 목격한 박순자의 아버지가 그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해란의 집안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를 타살로 조작했고 박순자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 이후 오해란의 집안이 갑자기 부유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사업을 일으킨 것이었죠. 오해란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박순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진실이에요. 할아버지는 누명을 쓰신 거였어요. 박순자는 아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자랐던 박순자는 그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민준이 물었어요. 박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지. 민준의 도움으로 박순자는 언론에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해란의 권력과 영향력은 막강했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순자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사업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순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오해란이 주최하는 병원 이사회 회의장에 직접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사회는 이강훈의 병원장 해임과 오해란과의 공식적인 약혼 발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박순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그녀는 모든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자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오해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순자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살인자의 딸이라고 하셨죠? 오늘 그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이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이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박순자는 민준이 모은 모든 증거를 이사들 앞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보험금 청구 서류, 그리고 생존해 있는 사건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오해란의 집안이 박순자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오해란 씨의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란 씨 집안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를 타살로 조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저 그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뿐입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해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모두 날조된 증거예요. 하지만 그때 민준이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오해란의 어머니가 임종 전에 녹화한 고백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자살과 보험금 사기, 그리고 박순자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딸아, 나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했다. 용서를 구한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해라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 이사가 일어나 오해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사기극에 우리 병원을 이용하셨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사장 해임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고 순식간에 오해라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이강훈에게 걸었습니다. 강훈 씨, 당신은 날 믿어주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모든 시선이 이강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혜란 씨. 나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제안한 모든 것들이 너무 달콤해서 내 양심을 속였습니다. 이강훈은 천천히 박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박순자는 담담하게 이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이강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죠? 박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해라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강훈은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죠. 그리고 박순자는 명예를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년 후 박순자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순자의 건강죽은 이제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고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박순자가 새로 오픈한 매장을 방문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강훈이었어요. 그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당신은요? 그저 그렇게요. 다시 의사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동네 의원에서.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원래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이강훈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순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저는 제 삶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강훈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그래도 가끔 만날 수는 있을까요? 친구로서.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사이에는 민준이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순자는 이강훈이 떠난 후 매장의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새 지점 개업 축하드려요.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민지 가족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박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이제 정말 어머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새 출발을 축하하는 파티를 시작해 볼까? 박순자는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오롯이 박순자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매장 간판에는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건강 중 마이너스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그 간판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순자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박순자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죠.